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자동 제어 OT입니다. 이 자동 제어는 주로 무슨 과에서 많이 배웁니까? 하면은 전기과입니다. 전기 기사에는 자동 제어가 한 과목으로 들어가 있지. 근데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또 전자, 통신 이런 쪽은 자동 제어가 아주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동 제어인데 이게 주로 뭐용이냐 하면 기계직, 국가직이죠. 국가직, 기계직, 국가직을 써야 되겠다. 지방직도 보니까 기계직 7급. 자, 7급 공무원 시험에 자동 제어가 들어갑니다. 그럼 7급 시험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하니까 먼저 우리는 국어, 영어, 한국사 세 개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물리학 개론, 기계 공작, 기계 공작 법, 기계 공작 법 씁시다. 법. 그 다음이 기계 설계. 기계 설계.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자동 제어입니다. 근데 대개 이제 9급 보던 사람들은 9급은 국어, 영어, 한국사 다 보고 우리 기계과는 물리학 잘해요. 1장부터 10장까지 딱 보면은 1장부터 5장까지가 힘과 에너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전기, 전자 요 분야는 시험 문제를 보면 저게 안 나와. 그 뭐가 안 나옵니까? 그러면 교류가 안 나와. 그럼 직류만 나와. 그래서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현대물리. 이건 너나 나나 다 암기하면 되는 거야. 전기, 전자, 그 다음 화학입니다. 화학이 좀 나오지. 근데 이 화학은 뭐로 풀어버리는데 우리 여러분들 7급 하면은 보통 자격증을 따는데 일반기계나 아니면 건설기계 기사 아니면 공조냉동 기사 아니면 에너지 관리 기사 그리고는 또 좀 따는 사람인데 이게 용접기사 그 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뭐 가산점 5점씩이 들어갑니다. 가산점 5점 없다 그러면은 합격하기 정말 힘들어요. 나중에 좀 있다가 합격자 그 점수를 쭉 적어 드릴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검색하셨겠지. 그러면 OT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기계 기사, 건설기계 기사, 공조냉동, 에너지관리 여기 전부 용접 전부 뭐가 들어가냐? 연력학이 다 들어가. 그럼 연력학 하다 보면 화학이 어느 정도 다 됩니다. 그럼 전기전과 직류구 하니까 물리학개론은 절대로 50점 이하 나올 일이 없어. 그리고 물리학개론 공부는 좀 하고 들어가야죠. 그러고 들어가니까 전혀 이거는 과목 낙제 나올 일이 없어. 그럼 기계공작법 요즘 많이 어렵게 나옵니다. 기계공작이라고 하는 건 반도체도 기계공작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 무기공학도 기계공작에 들어갑니다. 자꾸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계설계도 그렇습니다. 근데 9급 보던 사람도 물리학개론 어느 정도 돼. 기계공작 되고 기계설계 됐는데 왜 시험 안 보냐 하면 요 자동 제어 때문에 안 봅니다. 왜?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럼 학교에서 안 배웠으니까
보면은 와, 책 보는 순간 이렇게 생긴 게 나와. 라프라스. 또 라프라스만 나오냐? 역 라프라스가 나와.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렬식이 나오는데 이 자동 제어를 안 배운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하면 돼. 근데 저희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보통 자동 제어 몇 학년 때 합니까? 3학년 아니면 4학년 때 배우는데 대부분이 자동 제어를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자동 제어 가르치는 분들이 대개 여러분들이 3학년이나 2학년 때 했던 동력학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동력학이나 아니면 바이브레이션, 진동을 담당하시는 분이 자동 제어도 담당합니다. 대개 동력학이나 진동 담당하는 분들은 성격이 좀 까다로워, 깐깐해요. 그리고 고집도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졸업학점이 남는다 그럼 빼버려. 그래서 자동 제어는 주로 누구만 드냐? 대학원 가려고 하는 사람들. 대학원 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자동 제어를 기계과에선 듣습니다. 왜? 필수야. 이 자동 제어가 안 되면 기계 제어를 못 하거든. 그래서 이 자동 제어를 합니다. 저도 옛날에 배울 때 전공이 뭐예요 하고 나오는 거지. 이게 5만 자까지 다 해가지고 전공이 이상한데 저는 진동하고 진동 소음입니다. 소음은 아니고 진동하고 응력입니다. 뭐 제목 이름 뭐 쓸 필요 없고 진동하고 응력을 하다 보면 할 수 없이 뭐 해야 돼? 제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어 진동 요쪽입니다. 저도 수학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 공업 수학 가지고 크레이지 책이지 공업 수학 가지고는 안 돼. 그럼 자동 제어를 3학년이나 4학년 때 배우는 사람들은 보통 책이 누구 책이냐? 쿠어, 오가타, 나이스 뭐 이런 책들로 배웁니다. 그러면 쿠어, 오가타, 나이스 이거 책이 몇 페이지 됩니까? 보통 1400, 1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쿠어, 오가타, 나이스 책은 1장부터 전부 뭐로 풀어야 됩니까? 하면 컴퓨터로 풀어야 됩니다. 왜? 행렬식이 나오는데 이게 보통 5 각계 5 하면은 이거 손으로 못 풀어요. 거기에 역행렬을 풀으세요. 뒤집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자동 제어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쿠어 책, 오가타 책 뭐 샀어. 그거 보면 이렇게 탁 사서 보는 순간 이 전부 뭐로 컴퓨터로 풀어. 근데 우리 나오는 자동 제어는 사지선다형입니다. 1, 2, 3, 4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풀기 너무 힘드니까 나는 전기기사나 전자기사, 통신에 나오는 자동 제어 풀겠습니다. 이거 풀어가지고는 여기서 과목낙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하지 말자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억울하다 해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은 점수를 따야 되겠다 하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자동 제어 20문제 중에 10개 정도, 50점 정도는 맞는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국어, 영어, 한국사 중에 영어가 없어졌지. 그 토익이나 뭐 탭스 뭐 이런 걸로 대체하는 거죠. 그냥 따놓으면은 2년간 유효한 거야. 국어도 한국사 능력으로 없어진다는 말이 있고 한국사도 없어진다는 말이 있지. 근데 이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있으면 있는 대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로 바꾸냐 하면 PSAT. PSAT 해가지고 공직. 공직 적격성 평가. 한국말로는 이렇죠. 영어로는 PSAT. 그래서 공직 적격성 평가. 이게 지금 5급 고시 시험 보는 사람들이 보는 거지. 이걸로 대치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야. 그래도 시험은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여기서는 변화가 없다고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기계공작법에서는 몇 점 정도 맞아야 됩니까? 하고 나면 제가 강의를 하는데 요거 한 90점.
90점 정도 봅니다. 기계 설계 한 85점 정도 봅니다. 물리학개론 한 70점 정도 봅니다. 자동 제어 요게 문제지. 근데 우리 2017년 봅니다. 자, 2017년 요때 이제 영어가 없던 시절이지. 이때 여기 통계는 어디 가서 보면 됩니까? 하면은 제가 여기 에듀피디에서 강의 찍는데 에듀피디 들어가서 보면 자료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2017년 합격 점수 하고 보니까 78.33입니다. 그럼 78.33인데 여기에 합격권이 27년 동안 나와 있더라고. 여기서 50점에서 55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5명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5명은 최고 55점으로 합격한 겁니다. 이건 지금 평균 성적이야. 그러니까 제일 잘 맞은 사람 뭐 99점, 95점도 있겠죠. 그래서 평균 된 게 78.33인데 제일 낮은 사람이 50에서 55점이다. 그 되는 겁니다. 그때 359명이 시험 봐서 그 통계 에듀피디에 있는 통계입니다. 471명이 시험 봐서 359명이 과목 낙제를 당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359명 과목 낙제 당해서 어디서 과목 낙제를 제일 많이 당했을까? 자동 제어죠. 자동 제어. 이 중에 한 100명만 자동 제어 40점만 넘으면 과목 낙제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합격할 수도 있었다고 나온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면접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2018년 봅시다. 2018년은 요 50점에서 55점 이런 점수 분포가 안 나왔어. 평균이 75점입니다. 그리고 양성 평균이다 해가지고 남학생들이 많이 남성이 많이 보면 양성 평등 여성이 보는 게 있어. 여성은 72.5입니다. 점수가 조금 낮죠. 몇 명 뽑았습니까? 42명 뽑은 겁니다. 42명. 42명. 그 다음 2019년. 2019년은 75점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했더니 양성이 조금 달라졌어. 74.16입니다. 그럼 이제 여성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한 거야. 그럼 우리 한번 보자. 78.33일 때 50점에서 55점이야. 그럼 75점이나 75점, 74점 나왔을 때는 50에서 55점이 아무리 안 나와도 합격자가 5명은 끼지 않냐고 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면은 한 60점만 나오면 합격하지 않겠냐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국어, 영어, 한국사는 무조건 60점은 넘는 거로 봅니다. 이게 시험을 보던 안 보던 빼버리고 PSAT가 있건 없건 이런 거 빼고. 그러면 우리 60점으로 보면은 여기서 물리학개론에 플러스 10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30점. 여기서 플러스 25점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20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 제어는 몇 점만 넘기면 된다는 소리야. 40점. 뭐만 넘겨? 과목 낙제만 넘기면 합격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넘죠? 그래서 기계공작법, 기계 설계에다 신경 많이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찍은 기계 설계 있어요. 기계 설계, 단기 완성 기계 설계를 보시면 안 돼. 이거는 구급용으로 시간이 엄청 없으신 분으로 해서 찍은 겁니다. 여기 그냥 기계 설계 있어. 그냥 기계 설계 책 딱 보면 여기에 7급 문제도 다 돼 있습니다. 가끔 메일로 질문 들어옵니다. 교수님, 메일로 기계 설계 찍으셨는데 이거 9급용 아닙니까? 9급을 넘어서 7급용입니다. 7급용이야. 그러면 기계 설계는 제가 얘기했지만 9급하고 7급하고
물론 7급이 어렵습니다. 단 몇 문제? 2문제 정도 어렵습니다. 그 7급에서 2문제 빼. 그러면 9급하고 동일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7급 기계설계 85점은 너끈히 맞는다 하고 나오는 거지. 그럼 자동제어 여기서 40점 그러니까 50점이나 60점만 나오면 충분히 붙는다 하는데 자동제어도 정해진 것들이 나옵니다. 약간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기계공작법보다 범위가 더 좁아. 많이 좁습니다. 단 수학이 좀 들어가서 그런데 그거만 조금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자동제어 나오는 문제를 탁 보면은 행렬식 나옵니다. 근데 행렬식 전부 2x2입니다. 3x3 손으로 못 푼다니까 역행렬. 그럼 2x2 정도 푸는 거니까 저도 여기서 자동제어 풀어나갈 때는 전부 뭐로 제가 손으로 다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강의하는데 앞에 수강하는 학생이 있으면 학생이 아니라 이제 수강하는 분이 계시면 수험생이죠. 있으면 제가 하다가 틀리면 어떻게 돼? 그거 틀렸어요. 그러면 제가 고치면 되는데 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틀리면은 안 틀리려고 애를 쓰는데 좀 틀리면 그냥 내가 이렇게 틀려서 고쳐서 푸는구나 하고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틀렸습니다 하고서는 여기다가 올리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동제어는 제가 한번 쫙 찍고 다른 강의 즉 기계공작 같으면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메일로 옵니다. 저한테 메일로 오면은 제가 그냥 틀렸고 이렇게 하세요 하고 되는데 자동제어는 제가 미리 얘기 드리는 거야. 제가 틀린 것 같다. 잘못 강의를 했다. 잘못 강의했습니다. 또 답을 잘못 냈습니다. 답을 틀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적분 여기서는 적분도 해야 되고 이중 적분도 해야 되고 사이클 적분도 해야 되고 자동 제어니까 행렬식도 풀어야 되고 행렬도 풀어야 되고 역행렬도 풀어야 되고 라프라스 해야 되고 역라프라스 해야 되고 또 그 개통도 또 따져야 돼. 하다 보면 답이 좀 틀릴 경우 제 메일입니다. 메일이 책 앞에 메일이 없네. 제 메일입니다. 자, hongkirl 여기다가 자동제어라는 제목을 꼭 써주세요. 그냥 이름만 탁 쓰면은 제가 답변을 잘 못합니다. 자동제어라는 제목을 써가지고 질문해드리면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그래서 제가 쭉 하다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기계직 7급 시험 봅니다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기계 계열을 나왔겠지. 그럼 기계 계열 나왔으니까 아마 학교 다닐 때 1학년이나 2학년이나 아니면 3학년, 4학년 아니면 졸업하고선도 보습학원에서 강의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일반기획이사 옛날 직강할 때 일반기획이사 딱 땄습니다. 그러더니 한 2년 있다가 찾아왔어.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하는데 저 보습학원 차렸습니다 그러는 거야. 왜? 자기 3학년, 4학년 때 보습학원에서 수학 가르쳤대요. 수학. 그 당시 수학을 가르쳐서 인기가 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일반기계기사 따고 저한테 와서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해서 한 6개월 다녔는데 자기가 수학 선생 할 때보다 보수가 작어. 이게 작어. 그러니까 고민 좀 한 거죠. 회사도 좀 괜찮은 회사 다닌 거야. 보습학원에서 인기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 작은 거야. 그래서 고민 한참 하다가 다시 수학 선생으로 갔대. 사표 내고
사표 내고 다시 인기 좀 끈 다음에 요 수학학원 옆에다가 학원 차렸대. 그 수학 단과 학원 하다가 지금 종합학원으로 갔대요. 자기가 만든 거지. 그 수학은 자기가 하고 국어 선생, 영어 선생, 뭐 또 뭐야 과학도 자기가 하죠. 여러 가지 다 하니까 이렇게 가지고 차려가지고 나중에 저 그때 그 당시 제가 학원 원장이었으니까 지금은 안 합니다. 와가지고 참 이런 학원 하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뭐로 운영자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보는데 이 얘기하는 거는 아마 기계계열 다니신 분들은 보습학원에 수학 선생을 다 했을 거야. 그러면 잘하신 분도 있고 대부분이 다 잘해요. 기계과 나온 사람은 전부 인기가 좋습니다. 저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인기가 다 좋아. 근데 여기서 제가 하다 보면 혹시나 잘못 강의한 것 같습니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굉장히 예리해요. 굉장히 예리합니다. 공무원 하는 분은 한 글자 한 글자 전부 따집니다. 제가 알아. 저도 저쪽 노량진 가서 강의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 답을 잘못 계산할 경우, 계산이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잘못했다 하고 나오면은 제 메일입니다. 메일에다 놓으면 이 기계 공작법이나 기계 설계는 더 끝나고 더 들어가질 않습니다. 근데 이 자동 제어는 질문이 한 3개, 4개 모였습니다. 물론 제가 답변을 합니다. 4개 정도 모이고 한 30분이나 20분 정도 강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뒤에다가 계속 추가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못 강의했습니다. 그러면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책자는 뭐로 나갑니까? 하면 요 책입니다. 미래가치에서 나온 겁니다. 자, 미래가치에서 클래시칼 자동 제어 이러고 나왔습니다. 자, 요 책으로 미래가치 출판사입니다. 이건 미래가치 도서출판. 도서출판 미래가치에서 나온 책자로 클래시칼 서머 다이나믹, 클래시칼 서머가 아니라 클래시칼 자동 제어, 오토매틱 컨트롤 시스템 엔지니어링 위에 있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7급 공무원 시험 대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탁 났을 때 많은 자동 제어 책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연현상의 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정상이지. 그래서 이 책이 제일 많이 나가는 책이 쿠어, 오가타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이스. 나이스는 요즘 새로 하시는 분들은 나이스 책을 좋아해. 근데 쿠어 책하고 오가타가 옛날부터 자동 제어의 고전입니다. 전자과도 이걸로 배워. 전기과도 이걸로 배우고 기계과도 이걸로 나갑니다. 근데 지금 기계직 7급이니까 자동 제어에 전기 부분하고 전자 부분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만 나오는 거야? 기계 부분만 나온다고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연현상을 해석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본 책자는 클래시컬 서머다이나믹 책자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매트랩. 매트랩은 아마 여러분들 다 썼을 거야. 대문자로 들어가지. 매트랩. 이게 미국 프로그램이죠. 매트랩을 다 이용합니다. 이 매트랩을 너무 이용하니까 다른 데서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 있어. 근데 그거는 잘 안 돌아가. 그래서 매트랩이 좋아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자동 제어 들으신 분은 매트랩을 다 듣고 수업 들을 때 뭐 들고 가야 돼? 노트북 다 들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해가지고 교수님들한테 그 즉시 보고서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하는 게 제대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죠. 이용하지 않고 여기서는 손으로 계산합니다.
손으로 계산하니까 행렬 표식도 2x2를 위주로 계산하여 전부 손으로 계산해서 나가는 것으로 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자동 제어를 쫙 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 기출문제를 이제 풀어야지. 기출문제 푸는데 좀 다른 것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자동 제어가 너무 좁아. 수식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저랑 쭉 하면 이거야? 이렇게밖에 안 돼요. 넓진 않습니다. 단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려워. 처음 시작하는 게. 근데 처음에 딱 시작하면 시작만 잘 잡아놓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넘어서서 그럼 기계 쪽으로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조금 해서 뒤에다가 PLC 이런 것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센서도 조금 넣어놨어요. 근데 PLC나 센서는 현재까지는 시험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14장까지로 돼 있습니다. 14장까지로 돼 있어서 아주 기초부터 차곡차곡 해나간다 하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동 제어 배우신 분들은 요거하고 유공합 제어, 유공합 제어 하다 보면 요게 센서가 조금 들어가는데 요 분야는 책에는 넣어놨습니다. 근데 안 하는 것으로 합니다.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자동 제어 개념 잡히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자동 제어 그냥 한 60점, 최하 60점이야. 이 책 다 풀고 기출문제 다 풀면 한 90점 정도 나옵니다. 왜냐? 거듭 얘기하지만 범위가 제한돼 있어요. 자동 제어는 어디 시작 여기가 끝 하고 딱 나옵니다. 그리고 맨 끄트머리 주로 나오는 거는 뭐만 잘 보면 되냐. 라프라스 플럭선도도 중요하지만 뒤에 나오는 안정도 및 응답하고 상태 변수. 그러니까 12, 13, 14장만 이거만 잘하면은 60점은 넘어. 근데 이걸 하려면 앞에 내용을 조금 알아야 되겠죠. 요 정도로 해주면 충분한 합격 점수는 나온다고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셔서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이유는 자동 제어를 처음 들어서 어디다 물어봤더니 오가타 책 사래, 누군 쿠어 책 사래, 나이스 책 사래. 우와, 그래? 그럼 3권 다 사야지. 두께가 이만해요. 두께가 3권 합치면. 거기다가 자동 제어 기계직 하는 데가 5급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변리사 하는 데가 있습니다. 변리사하고 5급 문제까지 쭉 가면은 자동 제어 다 나가는데 이건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는 적은 노력으로 빠르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합격합시다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거 쭉 하면은 5급 고시해야지. 그렇죠? 그건 상당히 어려워요. 또 계산기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5급 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다 해. 알아서 제목만 읽어주면 그럼 진도만 쭉쭉 뽑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7급에서 이 책 하나하나 다 나간다. 아주 천천히 기초부터. 그러니까 이거 읽으세요 하고 나왔어. 그랬더니 L 이렇게 읽는 사람, L 이렇게 읽는 사람을 위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와 구분할 줄 알아야죠. 이런 거 못해도 된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60점이나 70점 최하 그 정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강의를 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저는 좀 이것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동 제어에서 이런 분들은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그 다음에 제 메일로 건의사항을 얘기해 주시면 이거는 계속 강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합니다.
자,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